자, 30번. 여기 30번에서 우리가 좀 배워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잘 들으세요, 이거. 여러분, 모의고사를 그동안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30번에 밑줄 긋은 거 있죠? 이거 예전에 이런 유형 풀어본 적 있나요, 없나요? 있어? 엄청 풀어서? 그래? 요게요, 작년에 고3 모의고사부터 나온 신유형이에요. 새로운 유형, 아예 새로운 유형. 원래 30번에 뭐가 있었지? 원래 이 정도 자리에 뭐가 있었죠? 밑줄 친 히, 혹은 쉬가 나머지 내가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 지칭추론이라 그래. 그거 쉬운 거 있죠, 그죠? 그게 있었어. 근데 그게 작년 고3도 그렇고 이제 아예 빠졌어요. 그 유형이 아예 빠지고, 그건 어차피 43, 4, 5번에 들어가 있거든. 밑줄 친 그 다른 거 누구냐. 그래서 그게 아예 빠지고 그 자리에 이제 요걸 집어넣습니다. 신유형. 그런 게 재밌는. 그런 게 이제 재밌고 싶지. 내용도 잘 읽고 싶지. 근데 그 아예 씌워서 소설 이런 거 나오죠. 거의 문학 작품이 들어가죠, 그지? 그거 이제 빼버리고 신유형이 들어갔어요. 봐봐. 그러면 이 신유형은 근데 당황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이따가도 이제 하나 풀이하겠지만 빈칸추론 요거 보세요. 빈칸추론 우리 많이 풀이했죠. 예원아, 빈칸추론의 빈칸 문장은 어떤 문장이라고? 빈칸 문장은 어떤 문장? 주제 문장. 오케이. 주제를 담고 있는 주제 문장이다. 그래서 빈칸 추론의 빈칸은 주제 문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가장 먼저 읽어야 돼요. 다른 어떤 문장보다 가장 먼저 읽고서 뭘 집어넣어야 되는지 생각을 하고서 나머지 지문을 읽고서 뭘 파악해야 된다는 얘기, 나머지 지문 읽고서 주제를 파악하면 돼요. 그 주제를 파악하면 다 읽지 않아도 그냥 답을 바로 도출할 수 있는 게 빈칸 추론이라는 거죠. 보세요. 자, 요거 있죠. 30번. 밑줄 본 부분 지금 위에 내용 자체가 The body works the same way. 몸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라는 표현이, 이게 의미하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뭐냐라는 추론 문제거든. 근데 이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 게, 봐봐. 밑줄 근 이 문장도 이게 뭘까? 이게 뭘 가리킬까? 지문의 주제를 마찬가지로 가리킵니다. 이 지문의 주제는 몸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가예요. 그럼 봐봐. 요 성질만 알고 있으면 요 신유형도 결국 뭐랑 똑같아? 앞번호에 22, 23번, 21번에 그런 문제 있죠. 지문의 주제는 무엇인가? 제목은 무엇인가? 주로 2점짜리 쉬운 것들, 그죠? 그거랑 완벽히 똑같은 지문이에요. 완벽히 똑같은. 뭐 찾으면 돼? 지문의 주제 찾으시면 이게 의미하는 바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는 쫄 필요가 없어. 어차피 주제 잡기야. 자, 그럼 봐봐. 요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풀어볼까? 라고 하는 문제에서 이걸 보세요. The body works the same way가 중간에 있죠. 그죠? 수능 지문의 지문 하나당 주제는 몇 개라고? 항상 한 개예요. 그죠? 그럼 요게 우리는 방금 정리했듯이 주제를 담고 있는 문장이라고 알 수가 있다. 몸도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라는 거. 주제문이 나오고 그 뒤에는 무슨 얘기를 한다고? 주제에 대한 상세한 기술, 설명, 상술이라고 그래요.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다른 얘기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빈칸 추론도 마찬가지고 주제문이 중반이나 중반 이하에 존재할 때는 나머지 걸 먼저 읽고서 해결을 먼저 시도를 해봐야 돼요. 그 뒤에 주제에 대한 단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뒤에를 읽고서 답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자. 자, 몸도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이 뒤에 몸에 대한 방식이 설명되어 있고 그걸 파악하면 답을 바로 찍어보자. 위에는 진짜로 읽지 마시고. 자, 해볼게요. Initial 뜻이 뭐죠? Initial? 초기에, 처음에 문제는 종종 unnoticed 단어 보세요. 자, 뜻이 뭐죠 이게? notice 뭐예요? 이게 알아채다라는 뜻이에요. 알아채다. 명사로는 공지라는 뜻이고. 그럼 봐봐. noticed라는 PP는 뭐니 이건? 눈에 띈, 알아채지는 이런 뜻이에요. unnoticed가 되죠. 뭐예요 그럼 이건? 눈에 띄지 않은, 알아채지 못한 이런 뜻이 돼요. 초기의 문제는 종종 is unnoticed래. 뭐니 그러면? 초기의 문제는 종종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눈치채지 못합니다. 초기의 문제는 안 보여요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요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요거 it was not until 구문인데, 제가 이것도 보면은 참 이게 고3에 등장하는 표현인데 여기에 나오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강의 노트 그 다음 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자, 요걸 한번 정리를 살짝 해보도록 할게요. 나대의 until 구문이라는 건데, 이게
고3에 등장하는 표현이고 이게 여러분 같은 날 고3도 시험 봤죠, 그죠? 고3 거에도 요 구조가 또 들어갔어요. 고3 거에도 우리 고3은 미리 했거든 수업 시간에. 그래서 애들이 해석을 잘 했는데 자 이게 뭐냐면 위에 거 볼까? She will not come back until tomorrow. 해석해봐봐. 그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언제까지? 네. 내일까지. 그럼 언제는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애매하죠, 그죠? 내일까지 없다는 얘기인가 내일은 있다는 얘기가 애매하죠? 그래서 그걸 정확히 하기 위해서 요걸 요렇게 했습니다. A 뒤에를 not 뒤에를 A라고 그러고 until 뒤에를 B라고 했을 때 얘의 가장 정확한 뜻은 이렇게 돼요. 바로 뒤에 거 먼저 해줘야 돼. until이라는 시간의 특성을 가장 잘 살리는 해석은 이거예요. not의 until B는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not의 until B가 등장하면 어떻게 해석한다고? 뒤에 거 먼저 해줘. 직독직해가 중요한데 그걸 벗어나서라도 뒤에 거 먼저 해주세요. 어떻게 한다고? 뒤에 거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라는 뜻이 가장 정확한 시간의 순서입니다. 이렇게. 그럼 봐봐. 다시 해보자. 어떻게 하면 돼? 그녀는 보고 not의 until B가 있네? 그 B부터 B 하고 나서요. 어떻게 한다고? 그녀는 내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A 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가장 정확한 소리예요. 언제는 있다. 내일이 되면 있다 이런 얘기예요. 내일 되고 나서야 비로소 온다 이런 얘기예요. 내일 되면 이 자리에 있다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요걸 기억하시고 not의 until B. 자 그러면 요 문장을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할게요. 문장. 자, 맨 밑에 있는 문장 보세요. 뭐가 들어가니? not이 들어갔죠. 그 뒤에 뭐가 있니? until이 있죠. 뭐에 해당돼? not의 until B의 구조가 되지. 그죠? A, B는 덩어리 전체를 이렇게 묶이기도 해요.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어요. 자 해볼까? 그러면 일단 우리가 가능한 해석은 스미스는 그의 숙제를 끝마치지 않았다. 그의 엄마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는.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히 어떻게 해주라고?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라고 해석을 해보자. 어떤 얘기인지 보자. 스미스는 그 B로가 뭐 하고 나서야? 그의 엄마가 집에 오고 나서야 비로소 그의 숙제를 끝마쳤다가 돼요. 숙제 내내 안 하다가 언제 돼서 숙제가 딱 끝났다. 엄마가 집에 와서 스미스야 하니까 그땐 딱 끝났다 이런 얘기야. 정확한 순서.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게 요렇게만 형태가 주어지면 참 땡큐인데, 그죠? 땡큐인데 이게 이렇게만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형태를 바꿔요. 형태를 어떻게 바꾸냐? 봐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자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는 표현이죠. 여기서 중요한 시간상의 기준점이 되는 건 A인 것 같아? B인 것 같아? B가 항상 기준점이 돼요. B하고 나서야 하기 때문에 B가 시간상의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항상 얘를 뭔가 형태를 바꿀 때 B를 강조하는 표현으로 바꿔줘요. B를 강조하는 표현. 특정 부분에 B를 강조하는 표현. 봐봐. 자, 체린 studies겠지, 그지? 체린 studies English가 있어요. 자, 여기서 체린이를 강조해볼까? 어떠한 형식이 가능하냐면 체린이를 강조할 때 바로 영어에 이런 게 있어요. It is 하고 그렇지. that 사이에 체린이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studies English를 쓰면 돼. 이 it is을 뭐라 그래 이걸? 강조의 이때 강조 구문이라고 그래요. 해석은 영어를 공부하는 건 바로 체린이 되는 거예요. 바로 체린이다. 특정 부분을 강조할 때 it is that을 갖다 쓴다고. 그래서 우리 지금 B를 강조할 B를. 그래서 뭘 갖다 쓴다? 이때 강조 구문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때 강조 구문을. 오케이? 그런데 봐봐. 그럼 it is와 that 사이에 B 전체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뭐가 앞에 달려있니? until이 달려있죠. 그죠? until과 부정을 하나를 결합시켜서 not until이라는 게 B와 함께 같이 딸려 들어가요. 이렇게. 이거 세트로. 그래서 최종 형태가 뭐가 되냐? 밑에 보세요. 바로 이러한 형태로 바뀝니다. It was not until 이라는 것이 not until이 ed에 대해서 ed가 결합돼서 앞으로 한 부분 가고 그리고서 B는 항상 하나의 덩어리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B 전체 내용을 강조하기 때문에 B가 전체를 통째로 들어가고 아까 뭐라고? it, that 강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뒤에 강조 구문의 마침표가 되는 that을 써주고 그 다음 뭐가 남은 이걸 이제 자 보세요. not 이거 갖다 썼죠?
그 did도 이제 필요 없지? 앞에 뭐야? A 전체가 남았죠. Smith finish his homework인데 이게 문장 뒤로 가서 시제가 과거니까는 이렇게 Smith finished his homework로 A 전체가 이동하면 돼요. 이렇게. 요 형태가 지금 우리 3월 학력평가에 나온 저 형태죠. 그죠? 이따 살펴보겠지만 봐봐.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든 해석은 돼요. 문제는 이거란 말이야. 요거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봐봐. 어려울 게 없죠. 왜? 여기서 뭐만 바꾼 거야? 형태만 바꿔준 거거든. 이게 전체가 뭐야? 앞에 게 B. 뒤에가 전체가 뭐예요? A. 어떻게 하면 돼? 이거 해석이 뭐라고? 해석이 뭐라고요?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는 뜻이라고. 그대로 하면 돼. 해볼까? 그의 엄마가 집에 돌아오고 나서야 비로소 스미스는 끝마쳤다. 그의 숙제를. 해석이 더 편해집니다. 순서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해됐나요? 그게 바로 나대의 언트립이 부분이다. 나대의 언트립 부분.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부정어 도치라는 걸로 갔는데 이건 이제 나중에 부정어 도치 설명하면서 그때 설명할게요. 일단은 이때 강조 구문까지 알아두고 중요한 건 해석이다. 해석을 어떻게 정확히 할 것인가. 자 그럼 다시 보자. 자, 이 문장 봐봐. 자, 몸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처음에 문제가 눈에 띄지 않지요 라고 하고 요걸 보는 순간 it is not until이네. 이게 뭐가 된다? 뒤에 게 전체 문장이 B가 돼요. 대 뒤에 있는 전체 문장이 뭐가 돼요? A가 됩니다. 해석은 뭐라고? B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는 뜻이 돼요. B하고 나서 비로소 A 하다. 요 똑같은 구조가 아까 말했듯이 2학년에도 나왔고 it was not until 구조가 똑같이 요 강조 형태로 3월 고3에도 등장을 했다. 자 볼까요? 그럼 어떻게 하니? 일부 later는 뭐죠? 나중의, 저 뒤의 일부 나중에 뒤에 있던 도미노들이 fall 뜻이 뭐야 이거?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넘어지다. 도미노니까 넘어지 맞겠죠. 그죠? 다음 일부 저 뒤에 도미노들이 넘어진 뒤에야 비로소 이렇게 돼요. 이해되니? 갑자기 도미노가 일어났지? 따옴표를 붙였다는 얘기는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진짜 도미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부 뒤에 도미노들이 넘어진 뒤에야 비로소. 자, obvious 뜻이 뭐죠? obvious? 뭐라고? 명확한, 분명한 이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일부 저 뒤에 나중에 있는 저 뒤에 있는 도미노들이 넘어진 뒤에야 비로소. 좀 더 명확한 clue라는 단어 혹시 압니까? clue? 실말이 그렇지. 그래서 이게 Q라는 뜻도 있고 이게 여러분 아는 거는 힌트라는 단어 있죠? 셋 다 동의어입니다. 고3까지 이 동의어 계속 가요. 외워두시고 더욱더 분명한 단서들과 symptom이라는 단어입니까? 얘는 증상, 징후. 좀 더 분명한 단서들과 증상들이 appear 뜻이 뭐라고 이거 아까? 보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나타난다. 그죠? 나타나게 됩니다. 자 봐봐. 우리가 파악해야 될 건 뭐냐면 몸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느냐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이 몸의 특징이 뭐다? 처음에 문제가 눈에 띈다 안 띈다? 눈에 안 보여요. 암에 걸려도 암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고 봐봐. 일부 저 뒤에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얘기는 쓰러지고 나서야 비로소 좀 더 명확한 단서가 증상이 보인다는 얘기는 뭐다? 처음에는 암 초기에는 암이 나오지 않지만 저 뒤에 도미노가 쓰러진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암이 좀 더 그치 전이 되거나 더 커지게 되면 그때는 몸에 정말 안 좋은 증상이 나타난다고 된다고. 이게 바로 몸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몸이란 이런 것이다. 자 뒤에 읽어보면서 몸의 특성을 좀 더 잡아볼게. 인디엔 결국에 당신은 갖게 되어 헤데이크 뭐죠? 헤드는 머리, 에이크라는 단어가 이게 통증이라는 뜻이 있어요. 두통이네요. 당신은 갖게 되어 두통과 fatigue라는 단어가 뭐죠? 피로. 단어 꽤 많이 하네. 피로와 디프레션, 우울증을 갖게 됩니다. 이제 나중에 정말 안 좋아져. 그리고 심지어 질병까지 얻게 되는 것이지요. 몸이라는 것이 특성이 이렇다. 당신이 노력할 때 treat이라는 단어는 뭐죠? treat, 요거 치료하다, 그러니까 다루다, 취급하다, 대우하다, 병이면 치료하다라는 뜻이 돼요. 이거의 동의어 중에 뭐가 있냐면 잠깐만, 요 밑에 단어 보자. address 있죠? 밑에 address. 명사는 뭐예요 이게? 주소라는 뜻이 있지만 얘가 동사로 또 다루다, 치료하다는 뜻이 있어요. 네, 여기서 treat과 동의어로 쓰였다 보시면 돼요. 이따 연결해보고. 자, 당신이 노력할 때 뭐 하기 위해서? 마지막 도미노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좀 치료하기 위해서. 마지막 도미노란 뭐야? 내 몸이지 뭐, 그죠? 남아있는 내 몸. 마지막 도미노를 잘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다시 말해서 치료하는 것을 말하는데 단지 꼭 무엇을? and면서 그대로 연결해주면 돼.
마지막 결과로 나오는 증상이 이렇게 돼요. 마지막에 결과로 나오는 그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당신이 노력할 때 이런 얘기예요. 뭐야? 몸 다 망가지고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보려고 할 때 그 다음 문제의 원인은 isn't addressed 뭐다?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몸이라는 건 너무 늦어버리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The first domino 첫 번째 도미노가 원인입니다. 오가 여러분 또는 말고 이게 동격도 돼요. 즉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도미노가 원인이고요. 다시 말해서 primary 뜻이 뭐죠? 얘는 주요한 주된이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이게 primary가 요 단어에서 왔거든. 요 단어 prime이라는 단어에서 prime은 영어에서 원을 말해요. 원 하나 원점 최고 원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primary는 하나가 되는 그래서 주된 주요한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주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도미노 그걸 잘 해결해야 되지. 그죠? 첫 번째 도미노를 세워야 그 뒤부터 세울 수가 있잖아. 마지막 걸 안 해봤자 할 수가 없다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 지문에서 말하는 몸의 특징이다. 가장 비슷한 걸 찾아볼까요? 몸의 특징이라는 건 처음 거를 잘 치료해야 되는데 그게 뒤에 너무 늦어버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거 보자. The final symptom 마지막 증상 최후로 나오는 증상은 stem from 뜻이 뭐죠 이게? 이게 좀 어렵죠? 단어가 확실히 어려워요. 단어가 확실히 뭐예요? 뭐뭐로부터 나오다 생기다는 뜻이에요. 마지막 증상 내가 마지막 도미노가 쓰러진 것은 뭐로부터 나온 것이다? 첫 번째 minor 뜻이 뭐죠 이건? 뭐죠? 사소한이라는 뜻이에요. 첫 번째 사소한 문제 바로 첫 번째 도미노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게 바로 몸의 특징이 되는 얘기예요. 마지막 걸 암만 해봤자 안 된다. 사소한 처음의 거를 치유를 해야 몸이 어떻게 잘 되는 것이다. 나머지를 볼까요? 왜 답이 될 수 없는 1번 There is 뜻이 뭐라고요? 있다. 그 노가 붙었네? 없다 이렇게 돼. Definite이라는 단어 볼까요? Definite 뭐죠? Definite 빠른 아니야. Definite 얘는 명확한이라는 뜻이에요. 명확한, 분명한. Order라는 거 뭐죠? Order 뭐지 이거? 주문 또 순서, 명령 뭐 이런 다양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뭘까? 이것은 순서예요. 명확한 순서는 없습니다. in ing 보세요 여러분. in ing 뜻은 이 전치사 뒤에 ing가 쓰이는 구조가 크게 세 가지가 많이 쓰이는데 by ing 뭐죠? 뭐뭐 방법을 나타내 뭐뭐 함으로써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나온 in ing도 많이 쓰이는데 이게 뭐야? 뭐뭐 하는 데에 있어서라는 뜻이야. 뭐뭐 하는 데에 있어서. on ing도 가끔 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주로 많이 쓰여요. on ing는 혹시 아니? 요거는 뭐뭐 하자 마자라는 뜻이에요. on going home 집에 가자마자라는 뜻이야. 자, in ing의 질병을 뭐야 그럼 treat 아까 뭐라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있어서 정해진 순서는 없다. 관련 없죠, 그죠? 자, 2번 가자. minor 뜻이 뭐라고 방금? minor 뭐라고요? minor 뜻이 뭐라고? minor 사소한이라는 뜻이라고. 크지 않은. 반대말이 뭐예요? minor 반대말이 뭐예요? 그렇지, major. 이건 주요한이라는 단어. major이라는 단어, major. 자, 사소한 건강 문제들은 해결됩니다. 뭐 by themselves는 뭐야 이건? 그냥 그들 스스로 그 자체를 이렇게 돼요. 혼자서 스스로 해결된다? 2번도 전혀 관련 없죠. 그죠? 사소한 건 냅둬도 이런 얘기가 관련 없고요. 3번에 비해서 이게 뒤에 형용사가 있을 때 되다라는 뜻이 돼요. 되다. inactive라는 단어 볼까? active가 뭐예요? active 활동적인 적극적. 이는 뭐라고? 이는 부정이 돼요. 뭐다? 적극적이지 못한 활동성이 없는 이렇게 돼요. 당신은 더욱더 소극적이 됩니다. 뭐 하면서? 당신이 나이가 들게 되면서. 계시란 단어가 되다라는 뜻이 되는구나 라는 걸 수가 있고 늙어가면서 너가 기력이 쇠해 이런 얘기잖아. 관련 없죠. 4번이 보세요. 4번이 뭔가 답처럼 보여. 왜냐면 end result symptom 나오지 그지? 뭐 cure rate 나오죠 그죠? 근데 자연스럽게 그래 봐봐. 주제가 반대입니다 사실은 얘는. 아까 우리가 뭘 했어 이거. 너무 방치하면 돼 안 돼? 안 돼. 늦으면 안 돼. 그리고 너 마지막 거 치료하려면 뭘 치료해야 돼? 처음 걸 치료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말이죠. 그죠? 근본부터 치료해라. 자 4번은 뭐냐? 일단 to 우리 외웠죠? 중딩 때 어떻게 지금? 너무 그렇지. 너무 뭐 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부정이 그죠? 자 1은 never. 2은 그냥 비인칭 주어입니다. never는 뭐야?
결코 뭐뭐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같아. 네 번을 마지막에 놓치자 없다고 치고 그럼 뒤에 거 문제 해봐봐. 너무 늦어서 치유할 수 없다지. 그지? 뭘? 마지막에 결과로 나오는 증상은 보자. 마지막 동도 쓰러진 거. 그것은 너무 늦어서 치유할 수 없다인데 내가 붙어버려. 그럼 치유할 수 없지 않다. 없지 않고 뭐야? 치유할 수 있다고 그래 되죠. 치유할 수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잖아 얘는. 그죠? 그래서 4번은 주제와 반대가 되죠. 하지만 굉장히 그럴싸하다. 그래서 지문 해석을 잘 못하면 4번으로 답을 찍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 31번 마지막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자. 31번. 자, 2점짜리지만 풀이를 해보고 나머지는 목요일과 토요일 수업에 이어서 해볼게요. 목요일도 있어요. 같은 수업이에요. 목요일 혹은 토요일. 자, 아까 말했죠? 주제문이다. 어떻게 해라? 가장 먼저 읽어줘라. 가장 먼저 주제가 뭔지 파악을 해보자. These findings, 이러한 결과들이 대디어를 suggest, 나타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대디어를 나타냈는데 pride responses가 이게 키워드예요. pride가 뭐죠? pride 뭐지? 자긍심이다. 자긍심. 자랑스러워하는 거. 자긍심의 반응들이 어떠하다는 거. 우리가 잡아야 될 지문의 주제는 뭐다? 바로 자긍심의 반응의 특징이 뭐냐는 얘기예요. 자긍심의 반응이란 뭘까? 넓게 생각하기에 자기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때 나오는 반응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자부심을 느낄 때 존나 난 스스로가 자랑스러워 이건 아니잖아. 어떻게? 그치? 가슴 딱 펴보지 이거죠? 그 반응에 대한 특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잡아보자. 그러니까 자긍심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자, would you expect 뭐죠? 기대하다 예상하다. 당신은 예상하십니까? 기대합니까? 무엇을? physical 뜻이 두 가지입니다. 오케이. 신체적인이라는 뜻이고 또 다른 뜻? 몸으로 따지면 사람에게 하면 신체적인이 맞고요.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무생물에게 쓰면 얘는 물리적인이란. 즉 물리적인이라는 단어는 뭐의 반대말이냐? 추상적인의 반대말로도 쓰인다는 얘기야. physical이라는 단어가. 둘 다 알아둬야 돼. 신체적인의 뜻도 있고 뭐다? 물리적인이라는 추상적인의 반대말로도 쓰인다. 여기서 신체적인이 맞고요. 처음부터 프라이드가 등장하죠. 잘 봐야지. 자, 당신은 예상하나요? 자긍심의 신체적 표현을 예상하나요? 근데 봐봐. 요게 to be가 있죠. 그죠? to be. 요게 있는 구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것이 정확하냐면 자, 이 비슷한 문장을 평서문으로 써볼까요, 여러분? 직독직기 할 때 이렇게 주의하셔야 돼. 자, 우리 예원이가 원한다. 그가 to go home 이렇게 돼요. 예원이가 어떤 꼴 보기 싫은 남자가 있어. 이렇게 집에 가버렸으면 좋겠다. 라고 해. 봐봐. 이걸 문장을 우리가 분석을 해볼까요? 예원이가 주어져? 예원이는 원한다. 동사 뒤에 명사 얘는 뭐야? 항상 목적어죠. 을류력적어죠. 일반적으로. 자, 봐봐. 여기까지는 뭐가 돼? 예원이는 그를 원한다죠. 그 늘이 붙지, 그지? 근데 뒤에 뭐가 추가로 붙어서 이거 뭐라 그러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목적 보어라 그래. 이거를 목적어가 이거 한다는 얘기거든. 이걸 목적 보어라 그래. 그냥 여기에서는 그를 이라고 하면 되는데 뒤에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 붙어? 그럼 이쪽 얘기가 달라져요. 해석이. 우리나라 말 조사에 다른 걸 붙여줘야 돼. 뭘 붙이냐? 야! 야! 씨발! 뭐야 지금? 어제 뭐 재수하고 있어? 뭐하고 왔어 지금? 자유롭게 뭐 얘기를 해 나한테 문자로. 언제? 문자 보냈어. 바로 보내는. 난 못 보내지. 난 못 보지. 난 수업 들어가는데. 아니 그 미리란 얘기는 전날 얘기하든가 아침에 얘기하든가 해야지. 사정이 있으면 내가 미안해 소리 질러서 앉아 빨리. 야 네? 인강 봐. 수업 지금 10분 남았. 이 직업은 정말 존나게 인내심이 필요한 직업이야. 어제 그렇게 와서 해서 내가 너무나 기뻐갖고 애들이 와서 자습도 잘하고 그리고 내가 너무나 기분 좋았고 그랬는데 세상에 하민이 어디 갔어? 휴가로. 지금 수업이요? 아니 어제 수업 똑같이 하는 거야. 아니. 야 다음부터는 당일날 하면 안 돼. 네. 그리고 그렇게 늦을 것 같으면 어제 수업 듣든지 그랬어야지. 늦을 줄 몰랐어요. 오늘 알게 된 거야? 알았어. 그러면 학원에 전화를 해. 차라리 전화를 해서 문자나 못 봐 이거 수업 시간에. 알지? 자 봅시다. 8분 동안 열심히 들어. 세리나 단어 좀 봐야 돼.
나중에 봐야 돼. 연습 예방주에. 안 돼, 안 돼, 안 돼. 봐야 돼. 자, 보자. 봐봐, 요거. 여기 잘 봐. 요거, 이제 목적 보호가 존재하면 여러분 이걸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요 뒤에 있죠, 그죠? 영어에서 이걸 오형식 문장이라 그래. 근데 여기서 목적어와 목적 보호 있죠? 얘들은 어떤 관계냐면 또 다른 또 조그만 주어 동사의 관계가 또 성립이 돼요. 또 다른 주어 동사입니다. 문장 안에서. 오케이? 오형식 문장. 목적 보호가 등장하면 이 두 개의 관계는 뭐가 된다? 얘가 주어, 얘가 동사의 관계가 돼요. 이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조사 뭐 붙이냐? 원래는 이렇게 되면 을을 붙였죠. 그죠? 목적어로. 목적 보호가 존재하면 주어 관계 동사가 성립되기 때문에 이 목적어에다가 을을 붙이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나라 말 주격 조사인 이가를 붙여요. 이가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 해석이 굉장히 깔끔해져. 해볼까? 예원이는 원한다. 얘를 뭐라고 하면 돼? 그가 뭐 집에 가기를 하면 돼요. 그렇게. 목적 보호가 등장하면 어떻게 한다? 이가 주격 조사를 붙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행위자가 되기 때문에. 자, 봐봐. 여기에 지금 보세요. 여기에 투비가 있죠, 그죠? 똑같은 구조라고. 해볼까? 당신은 예상합니까? 자긍심의 신체적 표현이 신체적 표현이 뭐라고 이렇게 돼요. 뭐가 된다고 이렇게 돼요. 뭐 어떻다고? biologically 뭐예요 이건? 생물학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베이스는 뭐다 이건? 기반되어져 있는. 생물학적으로 기반되어져 있거나 아니면 이게 뭐예요? culturally 문화적으로 specific이라는 게 뭐냐면 이건 특정한이라는 뜻. 특정한 세부적인 거기에만 나타나는. 두 사람은 지금 뭐 하는지 갈 필요 못 잡지. 중간 들어서 종 species 종 생물종. 자, 봐봐. 그러면 해석을 다시 해보자. 당신은 예상하나요? 자긍심의 신체적 표현이 생물학적으로 기반된 것이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면 문화적으로 특정한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둘 중에 뭐가 맞냐고 물어본 거 봐봐. 생물학적으로 기반됐다는 얘기는 항상 뭘 말하는 거냐면 생물학적 기반이라는 얘기는 얘는 타고난이랄 때 타고난. 문화적으로 특정하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지. 한국 문화에 있는데 미국 문화에는 없어. 노인에게 자리 양보하는 거 뭐야? 한국 문화에 특정된 거지. 이걸 뭐라 그래? 얘는 학습된이라는 학습된 이렇게 돼요. 이런 표현이에요. 오케이? 생물학적으로 기반이라는 얘기는 타고났다는 얘기고 문화적으로 특정하다는 얘기는 학습이 됐다는 얘기예요. 한국 문화에만 학습돼 나타나는. 자, 둘 중에 봐봐. 내가 아까 말했죠. 물어보는 건 뭐라고 이거 영어 지문에 물어보는 건 토픽을 제시하는 거라고. 이에 대한 대답이 나오면 그게 뭐가 된다? 바로 지문의 주제가 된다고. 이거냐라고 물어봤지. 자긍심의 표현을 우리가 특징을 알아보는 게 지문의 주제였죠. 빈칸이었죠. 그건 둘 중 하나 답이지. 타고난 거든가 아니면 학습됐거든가 뭐냐 이런 얘기야. 그 뒤에 대답을 보자고. 자, 봐봐. psychologist는 psycho가 영어에서 psycho는 mind를 말해요. 마음, 생각이라는 뜻입니다. 자, 심리학자 제시카는 사람은 has found 마찬가지로 현재 완료 쭉 발견해 왔는데 무엇을? 어린 아이들이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어린애들이 어른이 아니야. 어린애들이 recognize 무엇을 알아보다 인식하다. 어린아이들이 알아볼 수 있는데 뭐 할 때? 바로 어떤 사람이 자긍심을 느낄 때 애들이 그 자긍심 느끼는 걸 알아볼 수가 있더라 이런 얘기야. 봐봐. 자긍심의 반응의 특징을 잡는 거였죠. 포인트는 뭐였어? 그게 타고나는 거냐 아니면 학습된 거냐고 물어봤단 말이야. 어린아이들은 어른에 비해서 학습이 많이 된 상태야 덜 된 상태야? 덜 된 상태죠. 일단 뭐에 가까워 답이? 타고난 거다가 가깝지, 그지? 자, 마저 확인해보자. 더욱이 게다가 그녀는 또한 발견했대. 연구 결과가 나오면 항상 지문에 단서를 담고 있어요. 또 뭘 발견했냐? isolate 중요한 단어입니다. isolate 뜻이 뭐죠? 무엇을? 고립시키다, 가두자라는 뜻입니다. 뭐나? 고립되어 있는 뜻입니다. 자, 뭘 발견했냐? 고립된 population 뜻이 뭐예요, 여러분? 인구란 뜻이 있는데 그냥 많은 사람들 뜻하게 돼요. 고립된 많은 사람. 야, 고립돼 있대. 뭐와 고립되어 있는 많은 사람? 바로 최소한의 서구의 접촉과 고립되어 있는 많은 사람이라는 얘기는 학습이 제대로 됐다 안 됐다? 학습이 안 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또한 accurately, accurate이라는 단어는 정확한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정확하게를 부사요. 이 사람들이 또한 정확하게 identify가 중요하네. 혹시 아는 사람? 야, 너 어떻게 알아? 문체인 주제? 대박? 자, 이 사람들도 또한
확인하고 구별하는데 무엇을? 신체적인 사인들을 마찬가지로 구별할 수 있더라 이런 얘기야. 접촉이 없는 사람들도 자긍심의 표현을 알아볼 수가 있대. 이건 타고나는 거다 학습이다? 타고나는 거다라는 게 질문의 주제가 돼요. 왜 이렇게 빨리 파악할 수 있다고? 아까 우리 구조 배웠잖아. 물어보면 토픽 제시고 그에 대한 앤서가 등장하면 그게 질문의 주제가 된다고. 그런 구조로서 답이 뭐다? 뒤에는 그걸 봐봐. 뒤에 읽어보나마나, 자 봐봐. 뒤에 읽어보나마나 무슨 얘기 나올까? 읽어보나마나 이거는 타고나는 거다가 나오는 거라고. 타고나는 거다. 공통적으로 다 알더라. 그러면 타고나니 들어가면 되죠. 바로 1번에. 근데 단어가 어려워요. 단어가. 이번 3월 특징이 단어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고3에 필적할 정도로. innate 요게 타고난이라는 단어야. 타고난. 얘는 창의적인. 안 되죠? 그 다음 요거 뭘까? 그러면 체리나 unidentifiable 뜻이 뭘까 이거? identify 뭐라고 이거? 확인하다 구별하다. unidentifiable 뭘까? 부정이 붙었어. able 붙었어. 확인 안 할 수 있는 비자 확인할 수 없는 50% 확률 그거가 어디다 붙이냐? 확인할 수 없는 그죠? 구별할 수 없는 이라는 단어가 돼요. 잘했어. 4번은 뭐죠 여러분? contradict 비슷해. 봐봐. 야 이거 문체린 주제 보세요. 여러분 그 예상하다 예측하다 뜻이 뭐죠? 단어 뭐죠? predict 그죠? 봐봐 우리 단어도 배우고 오늘 여러 가지 어원을 배웠는데 predict가 구성 어떻게 되냐? dict에 pre가 붙은 거야. pre는 뭐야? before 이전 앞에 이런 얘기야. dict가 뭐냐 이게? say 미리 말하다 예측하다 뜻이야. 사전 영어로 뭐지? 사전 말한 걸 모아놓은 거? 딕션 그렇지. 뭐예요? 딕트가 들어가죠. 말하는 걸 모아놓은 거 사전이라는 뜻이 돼요. 그죠? 그래서 딕트가 들어가는 건 꽤 많이 우리가 볼 수 하다 보면 contradict가 원래 있어요. 딕트는 뭐라고? 말하다. contra는 뭐다 이건? 반대, 대조가 돼요. 뭐야? contradict는 반대로 말하다 모순되다라는 뜻이에요. 모순되다. contradict이 뭐야? 모순적인이라는 단어가 돼요. 대조되는 모순적인. 배역 하나. offensive는 offend라는 동사 좋아서 offend가 불쾌하게 만들다 공격하다. offensive는 불쾌하게 만드는 공격적인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innate이라는 단어가 가장 가깝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목요일 토요일 수업에 이어서 풀이를 하도록 할게요. 단어는요 풀이 한 개까지만 외우시면 돼. 어디냐면 잠깐만 지표실 해도